중앙일보 2023년 4월 25일 뉴스인데요. 주 41시간 콜센터 근무 중 뇌출혈, 고혈압 있었으니 산재 아니다. 라는 기사입니다. 주 41시간 일하던, 주 41시간이죠. 41시간 일하던 콜센터 근무자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평소에 고혈압이 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무인 주차장 안내 콜센터에서 저녁 시간대 근무하면서 감정 노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의 뇌출혈은 업무와 연관된 질병으로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대법원 2부는 과로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본 서울 고법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콜센터 업무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저질환을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대법원에서 저기 된 거네요.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본 고법 판결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거네요. 그렇구나. 콜센터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저질환을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인정을 한 거네요. 그래서 A씨는 2018년 2월부터 한 무인주차장 안내 콜센터에서 석간조 오후 2시에서 오후 11시까지 업무를, 그러니까 야간 근무도 있었던 거네요. 맡아서 일을 했는데 그해 9월 근무일에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A씨는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라고 판단해 요양급여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차례 이를 거절했고 A씨는 법원에 요양불성의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1심에서는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했네요. A씨는 감정노동자에 해당돼서 업무 자체가 정신적 부담을 줬고, 그래서, 그렇죠. 이 콜센터라는 게 일반 근무에 비교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항의 전화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별도 또 휴게 시간도 없어서 상시 대기 상태의 업무 형태는 육체적으로도 부담이라 혈압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근데 2심 고등에서, 이게 1심에서 인정되는 걸 고등에서 깨기가 쉽지 않은데, 2심 재판부는 콜센터 업무로 심한 정신적, 이게 근로복지공단에서 항소를 한 거겠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또 그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고 합니다. 판사 네가 가서 한번 일을 해봐라. 진짜 이게 그러니까 판사들도 자기들이 이게 그 얼마나 힘든 일인 건지를 파악 못해요. 전부 책상머리 앉아갖고. 아이고, 욕하면 안 돼. 근무 시간도 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A씨가 연속 4일 근무하던 중 뇌출혈이 생겼지만 급격한 업무 환경에 변화는 없었다면서 평소에 혈압을 잘 관리하지 않아서 뇌출혈이 발생했고 업무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혈압을 높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고 합니다. 고등에서 2심에서 행정소송은 2심은 무조건 고등으로 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1심에서 인정을 할 정도면 고등에서는, 그러니까는 이제 산재의 이제 과잉 진료나 그다음에 전혀 산재가 관련되지 않는 사고를 산재로 해갖고 속이는 거 아니라면은 이 정도 돼서 1심에서까지 판단을 받았다면은 2심에서는 그대로 1심의 판단을 유지를 해줘야지, 뭐 잘났다고 이거를 무슨 급격한 업무 변화는 없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지. 하여튼 판사들 하여튼 가끔 마음에 안 들 때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저 변호사 입장에서는 판사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이게 판결을 잘 받으려면 잘 보여야 되는 입장이 있으니까 다 욕은 못 하겠고. 제 방송 판사가 들어와서 보진 않겠죠. 네.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 주 52시간 추구하지 않더라도, 근데 요거는 있어요. 진짜 시간 자체가 주 41시간은 너무 적은 시간이긴 해요. 예. 그게 좀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 41시간이라고 하더라도 1심에서 실질적인 사실심의 증거조사는 1심에서 거의 다 이루어졌을 거거든요. 그럼 2심에서는 새로운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럼 1심의 판단을 1심의 행정법원에서도 41시간인 걸 알면서도 승인을 했다는 건 그만큼의 이유가 있다는 건데, 다시 한번 그 고등법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장기간 담당하면서 그로 인한 높은 수준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상당 기간 노출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 시간은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 요소일 뿐 절대적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다고 해도 다른 사건에서 무조건 시간 절대 시간이 안 된 경우 안 되더라도 이 판례를 기준으로 인정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판례 같은 경우에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도 인정되는 판례에 잘 써먹는 판시 사항이 있고 부정하는 판례에 잘 써먹는 판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행정법원 가갖고 이제 우리는 재판하면서 우리는 우리한테 유리한 판례를 이제 제시를 하고 그래서 상대방은 이제 불리한 판례를 제시를 해요. 그러면 법원에서도 얘기를 해요. 아 그거는 뭐 유리할 때 써먹는 판례지 그게 꼭 이 판례에 적용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저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으로 악화한 결과라는 2심의 판단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휴게 시간이 없고 기저질환이 있는 A씨를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민원 상담 업무에 배치하는 등 위험 요인을 미리 관리하지 않은 회사의 책임도 짚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관계자는 업무상 스트레스와 질병 사이 관계는 상다 관계가 있으면 인정되는 기존 판례 연장선이라면서 기저질환이 있고 근로시간이 52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상 재해의 관계를 지나치게 좁게 본 원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의 원심은 고등법원 판결이죠. 다시 판단하는 취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